푸켓에서 딜러 컨벤션을 진행하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런칭 쇼를 교육 쪽 행사였습니다. 치어리딩 대회예요. 그쪽에 종사하는 당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성으로 돈을 버는 거라는 거. 이제 42명 정도의 고마우신 분들이 봐주시는 채널인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면 너무 치우칠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힘들다, 진짜 어렵고 야근 많고 막 이런 일이다라는 얘기 먼저 많이 드렸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로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항상 가슴 뛰는 일,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조금 어렵게 이제 얘기를 한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그거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같은 일만 그 공장에서 뭔가를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일, 많은 주제에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 장점에 대해서 오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인이 꿈이었고요. 마이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벤트라는 말, BTL이라는 말은 알아도 마이스는 몰랐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국제회의 기획사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통 PCO가 있고 그리고 정말 복합 PCO라고 할게요. 복합 PCO도 있습니다. PEO라는 말도 다 아시죠? 요즘은 그게 경계가 많이 없어요. 정말 하다 보면 이 일도 하고 이 일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제 2019년도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한 해를 지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그런 장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이었습니다. 3월에는 가전 쪽에서 큰 기업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런칭 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기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짧고 임팩트 있게 그 제품에 대한 거를 잘 보여주는 연출력이 중요했고요. 그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중요했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하게 참가자 관리, 근데 오는 사람들이 일반 참가자나 전문가라기보단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좀 효율성 있는 행사를 좀 만들었어야 했고요. 물론 행사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서 한 4개 정도 쓰고 계속 떨어지고 이제 된 행사가 교육 쪽 행사였습니다. 교육 자치 관련된 큰 행사, 복합 행사였어요. 그걸 8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행사는 일단 한 60여 개의 학술 행사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각 지역의 교육 관련된 정책과 우수 사례들을 전시하는 부스가 또 5, 60부스가 들어갔었고 이제 교육 쪽에서 정말 큰 행사였기 때문에 연수평정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됐고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짐을 맡기는 보관소라든가 이런 편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행사였고요. 그러면서 행사가 끝나고 오니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치어리딩 대회였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을 했고요. 한 20개국에서 선수단이 왔고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그 점수 표기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 일반 무대가 아니라 대회용 무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쓰는 거 완전히 다르죠. 스포츠 쪽 경기였으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어서 했던 건 스마트 시티 관련된 행사였습니다. 해외 참가자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물론 당연히 일반 국제회에서 진행하게 되는 참가자 관리, 초청 다 중요한데 그 도시에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거를 해외 그 도시 각 시장단 분들한테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 디지털스러운 4차 산업혁명스러운 그런 행사를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무대 구성도 전면 LED 스크린을 구성을 해서 참 좋은 하드웨어를 썼고요. 투어 코스 자체도 완전히 새로 짜서 조금이라도 역시 한국이 IT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줄 수 있게끔 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이제 팀에 있던 대리를 PT 입봉을 시켰습니다. 근데 입봉을 시켰는데 기특하게도 그걸 수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행사는 해외에 있는 이제 전자 쪽에 있는 그 딜러들을 대상으로 푸켓에서 딜러 컨벤션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였고 이벤트도 많고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도 심어줘야지 그리고 초청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거기에 레이저 프로그램 푸켓에 있는 이제 제임스 본드 섬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로열티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사만 해도 다 주제가
다르죠. 그 중간중간에 제안서를 계속 썼어요. 제안서를 쓰고 떨어지고도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다른 주제만 해도 금융 쪽 있었지, 그리고 공공주택 쪽도 있었고 디자인 쪽도 있었고 문화예술 쪽도 있었고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만큼 그쪽에 대한 지식의 폭도 조금씩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또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뇌가 유연하겠어요. 2019년에 만났던 광고주 분들 중에서도 전화로 이제 소주 한잔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5분 정도가 생겼고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이 일을 하는 매력이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많은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일의 뎁스, 그러니까 깊이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고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많은 분야에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국제회의라든가 행사, 런칭쇼, 프로모션 같은 걸 의뢰하는 이유는 이 일을 대신 해달라는 대행을 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획력과 실행력 때문입니다. 이 일을 대신 해주려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그쪽에 종사하는 당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문성으로 돈을 버는 거라는 거. 그래서 더더욱 기획력, 실행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마주하고 실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여러 방면에 공부를 하고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